자, 들어왔습니다. 국성호 강사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우, 이제 여름인 것 같습니다. 자, 여름이 오면 이제부터 뭔가 좀 박차를 좀 가해 주셔야죠. 딱 때마침 이번 주에는 투자론의 논점이 쭉 올라갈 듯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맨날 이론만 하는 것 같아서 그 중개사법도 하나 올라가 있어요. 우리 상준쌤이 95점을 맞춰버리겠다고. 그리고 덕수쌤이 정말 이거 틀리기만 해보라고 저한테 무언의 압박을 넘기십니다. 아유, 목이 갑자기 지금 줄어드네요. 자, 두 분 선생님들 하기 싫다는 거 제가 끄집어가지고 이 부동산 두루미 지금 올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민법의 김덕수님은 이렇게 정리를 해줬으니까 잠을 자고 또 이동 중에 또는 쉬는 시간 중에 이런 걸 꼭 봐서, 그렇죠, 이렇게 정형화된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 라고 한마디 하고 저한테 엄포를 놓고 있어요. 점수가 낮으면 제가 다 두드러 맞는 거예요, 형님들한테. 그리고 최상주 선생님은 95점까지 맞춰버리겠다 하니까 지금 아주 그냥 제가 그냥 부담입니다. 자, 이제 저 본업인 합계론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어이구, 이게 벌써 켜지네. 매일하는 이론, 그리고 오늘은 투자론을 들어갑니다. 자, 강의 노트는 58페이지예요. 우리 기본적인 거 한번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보자고요. 자, 투자를 결정하는 이론은 항상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이론이죠. 어떤 투자 대안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이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은 딱 하나죠. 이 투자로부터 내가 얼마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투자로부터 내가 얼마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투자 대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 투자 대안으로부터 예측되는 현금 유입 수익과 예측되는 현금 유출, 비용으로부터 추계된 수익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자, 어떤 투자 대안에 기대되는 수익률을 측정했는데 얘가 한 8%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수익률이 8%가. 그럼 갑자기 고민스러운 거죠. 이 8%라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수익률이냐 낮은 수익률이냐, 이게 참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지표가 하나 필요해요. 그게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나오는 문구는 아니지만 요구 수익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기대 수익률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수익률을 측정하고 이 요구 수익률을 기준으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이렇게 크면 투자는 결정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죠. 기대되는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투자 결정 이론에서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요구 수익률의 이해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제가 수업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했죠. 자, 내 친구가 하나 있어요. 내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름은 성은 오시오. 이름은 피스텔이라는 놈이라고 했죠. 친구예요, 친구. 자, 오피스텔이라는 내 친구인데 오피스텔이라는 내 친구가 자꾸 나에게 투자를 권유해요. 그러면 나는 아무리 친구지만 친구에게 뭔가 투자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친구지만 얼마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최소한의 보장받고자 하는 수익률, 이걸 요구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 대안, 즉 친구한테 요구하는 네가 최소한 요 정도는 보장해 줘야겠어. 이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시험은 요게 잘 나오죠. 요구 수익률의 구조, 요구 수익률의 구조.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러면 첫 번째,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이 률은 전부 다 요구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무위험률은 위험이 없더라도 뭔가를 요구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 있는 위험 할증률은 위험이
발견이 되면 요구하는 수익률을 할증 올린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이해해 주면 되죠. 자, 들어가요. 친구가 돈을 좀 투자하라 그래요. 그러나 나는 친구한테 최소한 뭔가는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겠죠. 근데 첫 번째, 그게 무위험률이에요. 즉 위험이란 걸 고려하지 않더라도 너가 말이야 최소한 예금이자 정도는 보장을 좀 해줘야지. 이게 무위험률이죠. 그래서 무위험률은 위험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최소한 보장받아야겠습니다 하는 수익률이에요. 이게 예금 이자율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위험을 회피하는 형태인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위험 할증률은 위험이라는 싫어하는 요소를 발견하면 항상 뭔가 대가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을 고려하면 이 투자자들은 항상 요구하는 수익률을 올립니다. 이게 위험 할증률이에요. 그래서 무위험률은 예금 이자라고 하고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금 이자는 또 다른 표현이 시간에 대한 대가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건 딱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평균분산 지배원리. 평균분산 지배원리는 두 가지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즉 수익과 위험에 대한 두 가지 원리를 평균분산 지배원리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수익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항상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고, 위험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수익이 항상 높은 대안을 선택합니다.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변이계수, 변동계수. 자, 변이계수와 변동계수는 지금은 제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개사에서는. 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돼요. 이런 게. 자, 그런데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변이계수는 위험을 수익으로 나눈 값이에요. 위험을 수익으로 나눈 값인데 항상 위가 뭐가 있어요? 위험이죠. 분자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 변이계수는 위험의 크기를 뜻해요. 위험의 크기. 그래서 암기 코드는 뭐냐? 이 우리 꼬맹이들 응가. 이게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변이계수는 수익과 위험 중에 변이니까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변이계수가 작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위험이 적다. 변이계수가 크다. 그러면 위험이 크다. 요 정도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출지문 한번 보자고요. 자, 수익률의 개념. 첫 번째, 기대 수익률. 자, 투자 대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맞았고. 자,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미래 현금 유입 수익이고, 미래 현금 유출 비용을 통해 산정합니다. 맞았고. 자,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 나왔습니다.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보장받고자 하는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보장받아야겠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과 관련된 요 네 가지가 너무 잘 나오죠. 자, 첫 번째. 이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위험률은 예금 이자를 뜻하니까 시간에 대한 대가고,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리고 무위험률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죠. 또 위험에 대한 대가가 올라갑니다. 위험 할증률이 올라갑니다. 그래도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수익률입니다. 항상 기대 수익률이 객관적 수익률이라고 해요. 객관적 수익률이라고 하고, 요구 수익률을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왜 주관적 수익률입니까? 이 보세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는데 이 위험 할증률이 위험에 대한 대가예요. 자, 우리 투자자들은요 다 다른 투자자예요. 즉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가 달라요.
조금 싫어할 수도 있고 겁나게 싫어할 수도 있는데 우리 투자자가 위험을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그 대가, 위험에 대한 대가는 더 많이 달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을 얼마나 싫어하는 정도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은 크기가 항상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관적 수익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현 수익률은 실제 실현된 수익률이에요.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현실적으로 실제 달성된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의사를 결정할 때는 항상 어떤 것과 어떤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의사 결정을 할 때는 필요한 것이죠.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끝난 다음에 실제 얼마나 달성이 됐느냐 이런 걸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을 통한 투자 대안의 결정은 항상 기대되는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면, 그냥 줄이면 기대 수익률이 크다면 투자는 이루어집니다. 기대 수익률이 크다면 뭐는 있다? 투자 가치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평균분산 지배원리. 평균분산 지배원리는 두 가지 원리입니다. 동일한 위험에서 보다 높은 수익을 선택하고 동일한 수익이라면 보다 낮은 위험을 선택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잘 나오고 있어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그래서 요 2번, 3번, 4번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체크하는 거 잘 보세요. 평균분산 지배원리는 항상 어떻게 보느냐. 수익, 보다 높은 수익을 찾고 보다 낮은 위험을 찾는 원리예요. 보다 높은 수익을 찾고 보다 낮은 위험을. 그래서 항상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일단 딱 여기서 끊어놓고 A의 기대 수익률이 B의 기대 수익률보다 큽니다. 지금 어떤 걸 비교하고 있어요? A와 B의 기대되는 수익률을 비교하고 있으니까 지금 수익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A의 기대 수익률이 크다고 했으니까 A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의 측면에서는 A가 선택이 되는 거죠. 수익의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 뒷문장을 봤더니 A와 B의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위험을 뜻하는 거잖아요. 위험을. 그러니까 A와 B의 표준 편차가 즉 위험이 동일해요. 그럼 위험의 측면에서는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수익이라는 것과 위험이라는 걸 동시에 고려하면 나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A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투자자가 A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짐을 줬어요. 그러면 평균분산 지배원리로 투자 대안을 선택했습니다. 평균분산 지배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A의 기대 수익률이 B의 기대 수익률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수익을 지금 비교하고 있죠. 수익. 근데 누가 크다? A가 크니까 수익은 A를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뒤쪽은요, 표준 편차가 나왔으니까 위험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은 항상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A의 위험, 표준 편차가 작다면, 그러니까 위험의 측면에서도 A가 선택이 돼야죠. 그럼 수익에서 A가 선택되고 위험에서도 A가 선택되니까 결국 A라는 하나의 대안으로 귀결이 되죠. A라는 대안을 최종적으로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때를 뭐라 그러냐? 평균분산 지배원리로 하나의 대안을 선택했다. 또는 평균분산 지배원리가 성립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을 보자고요. 4번. 지금 4번도 A의 기대 수익이 B의 기대 수익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측면에서는 A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A의 표준 편차가 B의 표준 편차보다 큽니다. 위험의 측면에서는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A의 위험, 표준 편차가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B를 선택해야죠. 그러면 수익의 측면에서는 A가 선택이 되고 표준 편차라는 위험의 측면에서는 B가 선택되니까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겠잖아요. 투자자가. 이럴 때 우리는 평균분산 지배원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는 평균분산 지배원리로 최종 대안이 결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분산 지배원리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동계수 또는 변이
계수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냥 이거 하나 암기 좀 해 놓으라는 거죠. 예, 또 변동계수 또는 변이계수는 또는 변동계수는 무엇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했어요? 위험이에요, 위험. 그래서 변이계수가 크다, 변동계수가 크다면 위험이 크다. 안 좋은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자, 그러면 방크노트 한번 보겠습니다. 방크노트 한번 보죠. 어디 가냐? 이렇게, 어이고, 이렇게. 예. 자, 아이고, 방크노트가 어디 갔냐? 20페이지네요. 20페이지. 21페이지네요. 제가 잘못 봤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투자 결정 1호.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이 항상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은 대안이에요. 높은. 기대 수익률이 큰 대안을 선택한다.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 자, 투자 대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이 무엇입니까? 그럼 여기는 기대 수익률이 가야죠. 기대 수익률.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미래 현금 유입 수익이고 미래 현금 유출 비용을 통해 산정합니다. 자,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우리는 이걸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죠.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항상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결합해서 만들어지죠.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 자, 무위험률을 시간에 대한 대가, 예금이자니까 시간에 대한 대가라고도 하고, 위험 할증률을 위험에 대한 대가라고도 합니다. 자,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이죠.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 현실적으로 달성되는 수익률. 그러면 그렇죠. 실현 수익률이죠. 실현 수익률. 네. 자, 그 다음에 평균분산 지배 원리. 평균분산 지배 원리 두 가지죠.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이 낮은 거.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낮은 대안. 자, 이런 것들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보자고요. 기대 수익이 B의 기대 수익보다 큽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수익을 지금 딱 설명했고, 수익의 측면에서는 A를 선택해야죠. 그런데 A의 표준 편차가 B의 표준 편차보다 작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은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표준 편차인 위험이 작은 A가 선택돼야죠. 그럼 수익의 측면에서도 A, 위험의 측면에서도 A가 선택됐으니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적용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A의 기대 수익률이 B의 기대 수익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A가 일단 선택이 되겠네요. 수익의 측면에서는. 그런데 A의 표준 편차가 B의 표준 편차보다 커요. 그러면 B가 선택돼야죠. 이렇게. 그러면 수익의 측면에서는 A, 위험의 측면에서는 B 이렇게 되니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자, 여기까지부터. 자, 여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반드시 요구 수익률 구조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뵙겠습니다.